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과 파키스탄의 지금 이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리스크가 눈치를 보다가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지금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면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 증시는 대공황에 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을 대공황으로 보는 거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대공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내 채널을 많이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른 대공황 유튜버들은 무조건 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확실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크게 실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성실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엄청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진짜 무조건 후회해요. 특히 대공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자 1000명 달성했으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5000명도 저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투자를 꼭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흐림에서 기가 막히게 또 다시 이렇게 바꿨어요. 이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란하고 파키스탄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파키스탄하고 이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습을 주고받던 이란 파키스탄 긴장 완화 전격 합의. 자, 우리나라도 좀 이래야 될 텐데, 그죠?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정은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리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문제. 중동 문제가 잘못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중동 문제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니 증시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멘하고 미국 간의 그런 대립이 있죠. 근데 이란이 확실한 거는 중동 문제를 크게 확산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전쟁을 안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전쟁 정도. 그러니까 예멘이 전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란도 끼어들어서 그냥 미국하고의 그런 기본적인 어, 그 힘겨루기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도 지금 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중동 문제가 일단은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저는 28 전쟁이 터지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터지는 것들을 보니까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불확실성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쟁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보 불감증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조심해야 돼요. 물론 북한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또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우리는 북한과 화해를 한다든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북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터 차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핵보유 지지한다. 한국 여론이 강해질 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한 핵 보유를 지지할 것이다. 자, 한국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예요. 이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정은이는 이러면 도발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이든의 지지율을 깎으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은이가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 때는 이렇게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는구나. 야, 뭐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갑자기 막 미사일 날리고 또 좀 불안해. 야, 차라리 트럼프를 뽑아서 그냥 핵보유 지지하게 하고 우리나라 미국을 위협하지 않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트럼프가 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대만에 관심이 없대. 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뭐 놔둔대. 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잖아.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아시아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가겠다. 여러분, 제가 대공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미국 중심으로 가는 이런 구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대공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실제로 이게 대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는 대공황이 지금 올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대공황을 보는 거는 미친 짓이다. 지금은 미국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크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요걸 대공황으로 보고 미국이 무슨 뭐 나락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조금 상상력이 풍부한 거야. 미국보다 지금 한국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헤일리가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높은 확률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이든 vs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트럼프가 무슨 관세를 10%를 부과하겠다. 이거 한국의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적당히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장을.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했는데 2%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아침이에요. 7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장이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 나스닥과 다르게 코스닥은 좋지 않을까요? 이게 김정은 때문이에요. 정은이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실수했네. 잠깐만. 미국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에 지금 안착을 사실상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추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 추세가 60일선, 120선 완벽하게 정배열 나고 있고 그냥 언제 이게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부럽네요, 진짜.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미국 주식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공황이나 이런 유튜브들을 보시면 이거 무조건 막 죽는다. 작년 내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에도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올해 조금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올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9,000을 뭐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몰라요.
여기까지 가면 가는 거고 그냥 뭐 어디까지 뭐 이거 넘을 수도 있고 이게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이 파동이 최소한 이거의 근사치, 이 근사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말자. 요게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현명한 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를 바라보면 뭐 한국 증시는 끔찍하죠.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만일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여기서 뭐 북한이 갑자기 정은이가 크게 도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대공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 증시가 이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혹은 최소한의 21선과 이 5일선, 11선 간의 이 정배열 상태를 다시 만들지 못하고 이 1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는 폭락을 할 수 있고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대공황의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주의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앞서 지금 기사 봤잖아. 갑자기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막 화해를 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은이가 실제로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악재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증시를 다르게 봐야 되고 한국 증시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관망하는 자세로 미국 증시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이 차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북한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2024년이 한국에게는. 그래서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2024년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시장 전망 마칠 거고요. 조만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지 조만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제가 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